복합 표현형이 등장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 6종류가 떴다. 그럼 이제 이 녀석을 라지 A 표현형과 스몰 A 표현형으로 분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우성 유전에서는, 다인자 연관에서는. 물론 이제 이 복합 표현형이 연관인지 독립인지를 먼저 이제 찾으셔야겠죠. 즉 이제 올 독립을 상정하고 연관이 맞는지를 검증을 하신 후에 독립이라면 곱사건인 건데 그 곱사건이 모순이면 합사건인 겁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 즉 6은 4 더하기 이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삼각관계에서 합도 중요한데 차도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간격이 몇이죠? 2죠. 그럼 이제 이 녀석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이제 연관 기본 교배를 상정을 합시다. 저희가 형질 교배 때 이제 기본 교배에 대해서 학습을 하신 바가 있죠. 교배는 기본 교배와 일반 교배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교배라고 하면 올 2형을 얘기를 하는 거였고요. 일반이라고 하면 적어도 하나의 연관이 포함되어 있는 케이스고 이게 전수죠. 전수교배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연관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간격이 1이면요. 자가교배고요. 간격이 2면 타가교배입니다. 즉 이제 적절히 표현형 분할을 하시고 간격을 적절히 확인을 하셔서 자간지 타간지 구분을 하신 다음에 상수 조건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수 조건이라고 하면 이 녀석이 상인일 수도 있고 상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즉 이제 이렇게 SAA 여사건으로 분류를 하실 때 연관 기본 교배에서 자간은 인인이나 반반이 가능하고요. 타간은 이제 하나로 귀결이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 녀석의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학습을 하는 대단원명이 사람의 전이죠. 그 사람은 자가교배 안 되기 때문에 인반일 K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높으나 얘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래도 그리고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 왜 알아야 되냐면 그 인인이 안 되고 반반이 안 되면 인반이죠. 그 자가교배는 항상 이런 꼴이기 때문에 맥스 3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케이스의 모순이다? 그러면 타가다. 이런 식으로 A와 A 여사건, A와 A 여사건으로 분류하는데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출제는 이 녀석이 될 것 같더라도 세 개 다 알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얘네를 알아야 얘로 이제 이렇게 역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리 과정에서도 이제 유용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긴 해야 돼요. 어찌되었건 간격이 1이면 자가, 간격이 2면 타가인데 이 줄이 상수입니다. 자가에서는 이거 잘못되겠네요. 0입니다. 즉 이제 이런 꼴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인에서는 여기가 2고요. 반반에서는 여기가 2입니다. 그러면 이만큼이 똑같은 거죠. 즉 이제 간격이 1이에요. 간격이 1이라고 뉴 A가 설정이 됐어요. 즉 이제 이 녀석이 뉴 S인 겁니다. 또는 이제 부분집합 관계에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부분집합에 있는 이 A를 끌어온 거예요. 그 연관 기본 교배는 간격 1 아니면 간격인데 이만큼을 다시 이제 분류하는 겁니다. A는 상수, 변수로 분류가 되고 이런 간격 1 세팅에서는 이 녀석이 특수하다. 즉 중앙값이 더 특수합니다. 1대 2대 1일 때 이 녀석이 더 상수 조건이다. 그리고 인인인지 반반인지는 좌우로 추가 조건에 맞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B에 둔 이유가 있어요. 이 왼쪽 오른쪽도 살짝의 의미는 있습니다. 이 녀석을 먼저 상정을 하고 이 녀석을 먼저 보고 여사건으로 가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사건이 더 중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표현형이 6가지가 떴어요. 근데 그 6가지가 4 더하기 2로 분류가 된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A1 그리고 라지 A, 스몰 A 이 녀석이 상수열입니다. 타가에서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이 상수열이에요. 즉 이제 이 둘을 먼저 생각하시고 왼쪽 오른쪽으로 퍼져나가시면 됩니다. 생각의 순서가.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조금이라도 특수한 순서로 이제 매겨드리는 건데 실전에서는 그냥 푸셔도 돼요. 그냥 푸셔도 되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유리한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느낌이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간격이 2면 이 영역이 이제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녀석은 이제 결정된 정보이기 때문에 타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보는 게 편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가 상수 영역, 즉 이제 이 영역에서 이 녀석이 조금 더 특수해요.
그 이유는 아시겠죠? 왜냐면 3대 1로 분류가 되니까. 이 녀석은 다른 표현형이라서 조금 더 특수한 겁니다. 이 녀석 보시고 이 녀석 1순위, 2순위, 3순위로 보시면 되는데 1순위가 안 보인다. 그럼 2순위, 2순위가 안 보인다. 그럼 3순위로 가셔야죠. 3순위도 안 보인다? 그럴 일은 없어요. 네. 문제에서 무조건 풀리게 이제 세팅을 해줬을 겁니다. 만약에 3순위가 안 보였으면 이제 추가 조건 해석을 못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교배 양상이 이제 표현형 가지수를 결정을 합니다. 즉 이제 순수 교배. 그 이제 복합 염색체와 순수 염색체 교배 양상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스키마 5에서 보셨을 텐데 복합 교배, 순수 교배가 있으면 이 순수 교배가 표현형 가지수를 결정했죠. 즉 이제 8가지가 있는데 세로 줄이 3줄이에요. 즉 이제 델타 1 곱하기 2입니다. 일방일방. 네, 델타 1 곱하기 2가 있으면 이건 플러스 더하기 3꼴인 거고요. 그런데 복합 표현형이 8개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런데 세로 가로줄이 3개래요. 그러면 여기서 표현형 몇 개 떠야 되죠? 5개 떠야 되죠? 간격 몇이죠? 2죠. 그러면 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전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연관 유전이고 기본 교배일 때입니다. 즉 이제 완전 우성 유전과 다인자 하나가 이제 낑겨 있는데 그 녀석이 전부 이제 이런 세팅인 거고 기본 교배 세팅인 거고 그 세팅에서 간격에 따라서 이제 끌어낼 수 있는 스키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걸 수도 있잖아요. 일반 교배일 수도 있으니까 지금 상정하는 케이스는 이 녀석의 확률이 높거든요. 이 녀석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라지비 스몰비일 때 상인인지 상반인지 상반인지 이런 거 판단하는 논리입니다. 간격이 2. 이 동형일 때는 이제 그 녀석을 지우시고 나머지 요소에서 적절히 판단하면 되는데 그건 이제 뒷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표현형이 10가지가 떴어요. 그럼 일단 저희가 세 줄인 걸 알았으면 쓰긴 써야겠죠. 10, 3, 7이에요. 간격이 7이에요. 간격이 4예요. 그럼 이제 선생님 문제 오류예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녀석과 여기에서 벌어질 수 있는 녀석이 4가 되게 만드셔야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델타 2 곱하기 2입니다. 2간격이 있으면 여기서 1간격씩만 있어도 이렇게 7가지가 나오죠. 이 교배 저희 순수다인자에서 학습을 하신 바가 있죠. 대충 이런 식으로 2간격 2개, 1간격 2개 이렇게 되면 7가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정확한 비율 관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비중이 축소되었기 때문이에요. 3이기 때문에 상대값의 합이 10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똑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가지수의 관점에서는 이제 유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잘 확인을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우성 유전을 기준으로 연관된 다인자, 유전자에 따라 중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예시를 좀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6가지가 등장을 하게 되면 4 더하기 2 정도가 등장을 할 거예요. 5 더하기 1은 안 됩니다. 그러면 4 더하기 2 정도가 등장을 할 텐데 그리고 이제 차이가 없는 3 더하기 3이 등장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출제하는 의미가 이제 다소 퇴색되죠. 그래서 아마 4 더하기 2일 텐데 4 더하기 2게 되면 간격이 2니까 인반의 교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줄이 2줄이어야 되니까 이 교배에서는 델타 1이 하나만 있어야겠죠. 그렇겠죠? 여기 델타 1, 델타 1이면 여기 3줄이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 교배의 꼴이 됩니다. 3 더하기 3은 이제 나올 수는 있으나 그럼 이제 한쪽의 유전적 다양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왼쪽 오른쪽 차이 양상이 똑같죠. 이렇게 되면 내는 의미가 다소 좀 퇴색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과정상 목표가 유전적 다양성을 이해한다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진 않죠. 물론 네, 그래요. 어쨌든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도 3 더하기 3은 좀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간격이 없는 세팅이에요. 7가지는 4 더하기 3이시겠죠.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5 더하기 2는 안 되겠죠. 그 2배를 초과하는 값은 안 돼요. 2배까지는 가능한데 그 2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 더하기 2는 2배 초과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억지로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2가지, 여기 6가지가 전부 다르게. 그럼 여기 뭐 3연관 같은 거 껴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세팅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대문자 3, 0, 2, 1, 빵 이런 식으로 하면 뭐 6 더하기가 나오긴 하죠. 나오긴 하는데 그럼 일단 간격 3 이상이 등장을 해야 돼서 굉장히 특수 케이스가 될 겁니다. 가능은 해요. 초과도.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수능 수준 염색체와 유전자 상태에서는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7가지가 등장한다. 그러면 그냥 4 더하기 3 원 픽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5 더하기 2가 아닌 이상. 네. 그래서 저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즉 이제
7, 4, 3인 거죠. 그러면 간격이 1이죠. 그러면 이런 꼴로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표현형 중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발레로 하나 들어놓은 건데 이 간격이 2이다. 그러면요. 상반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반이 맞아요. 간격이 2라는 이제 P가 뜬다. 그러면 Q를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간격, 이 세팅 내에서. 그런데 간격이 1이다. 그러면 자가교배네. 라고 함부로 픽스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가교배면 1이다. 간격 1이다. 이건 맞아요. 근데 이제 명제가 대우명제를 때렸을 때는 보통 맞는데 영명제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간격이 1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가는 아닙니다. 이렇게 일반 교배 형태가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교배 같은 경우에도 언제든지 출제 가능하니까 이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안 나온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캐치를 이런 식으로 동형이 끼는 경우도 캐치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좌우 종류 차이가 발생을 하려면요. 이렇게 둘 다 이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왼쪽하고 오른쪽이 다르죠. 7은 홀수죠. 그 홀수는요. 홀짝으로밖에 분류가 안 됩니다. 뭐 짝수야 이제 홀 짝짝 둘 다 되는데 홀은 홀 더하기 짝이 유일해요. 그럼 어쨌든 홀수하고 짝수는 다른 숫자죠. 다른 숫자가 등장을 했다는 거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뭐 이제 스몰 a는 당연히 안 될 거고요. 괜찮으시죠? 왜냐면 이제 이러면 뭐 완전 우성이 연관되는 의미가 없죠. 그냥 순수 다인자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될 거고. 라지 a, 스몰 a는 비중이 1대1이죠. 그래서 좌우가 똑같이 나와야 돼요. 근데 좌우의 숫자가 다르다? 그러면 이형관 교배입니다.